미국 대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에 늦게 캘리포니아 등 6개 주에서 546명이 걸려있는 그 민주당 경선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 샌더스하고 힐러리가 47대 49% 힐러리가 2% 앞서 있는데요. 한두 달 전에는 한 20-30% 앞섰습니다. 자, 비슷해져 가고 있는데 힐러리는 조용히 4일날 있었던 버진 아일랜드하고 푸에르토리코에서 승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과반수를 다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캘리포니아 경선에서 만약에 힐러리가 또 지게 되면요, 샌더스는 다른 데 결과는 관계없이 캘리포니아만 이겨도 실질적으로 샌더스가 끝까지 전당대회까지 경선을 유지하고 이 슈퍼 대의원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려라 라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떠나서 샌더스의 가장 큰 후원 세력이 무직자, 직업이 없는 실직자들이 쌈짓돈을 모아서 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액 기부 700만 명 중에서 28.6%가 부의 불평등 해소 공약에 기대를 걸면서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 샌더스한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평균 기부한 700만 명이 평균으로 내면 27달러, 한국 돈으로 32,000원씩의 소액 후원금으로 이 큰 어떤 티끌모아 태산을 이뤘는데요. 자, LA 타임즈는 샌더스 캠프의 풀뿌리 모금 창구인 액트블루를 분석해 지지층의 직업을 분포했는데 최초로 직업 분포가 나타났습니다. 샌더스에게 소액을 기부한 700만 명 가운데 28.6%는 실업자나 은퇴자 등 무직자,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료계 7.4%, 교육계 7.2%, IT 5.1%, 예술 엔터테인먼트 4.24%, 건설업계 3.5%, 법조계 2.6%이라는 겁니다. 자, 샌더스 지지자들은 한 번에 목돈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마치 저금하듯 소액을 반복적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조금 돈 들어오면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샌더스한테 기부한 거죠. 이들은 평균 3차례에 걸쳐서 96달러, 11만 4천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100달러 이상 기부해서 261만원을 내놓은 사람도 있답니다. 한 번 할 때 26,000원씩 했다. 정말 이 눈물 나는 돈을 모아서 샌더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소액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낸 지역은 샌더스의 지역구인 버몬트하고 워싱턴주, 그러니까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 그리고 워싱턴 DC라고 합니다. 진보 성향이 강한 뉴잉글랜드, 캘리포니아주, 워싱턴 오리건주에서도 후원금이 많이 와놨답니다. 자, 그런데 샌더스가 개혁 대상으로 꼽은 월가에서 나온 후원금은 2%밖에 안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직자들이 쌈짓돈을 내놓은 이유가 샌더스가 주류 정치권과 재계를 일관되게 비판하면서 부의 불평등 해소를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일, 7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라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자, 미국과 중국이 세계 양대 강대국임을 세계에 알리면서 두 나라 사이에 세계를 끌어가기 위한 경제적인 문제를 주로 협의하는 겁니다. 한때는 금융위기 이후에 생겼는데요. 한때는 여기에서 환율 조작이라든지 또 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경제를 중심으로 한 미중 간의 현안을 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로 재무장관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이 국무장관도 참석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열릴 때는 항상 미국의 대통령이든 그 다음에 중국의 주석이든 이 열리는 나라의 이 최고 이 지도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 캐리 미 국무장관, 시진핑 주석, 류엔등 중국 부총리 등이 참가한 채 열렸는데요. 미중 양측의 재무장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 설비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한국도 참가하는 이 기구를 만드는 이유가 중국이 그간에 실제로 중국의 능력에 비해서
이 공장이나 공기업 등의 설비를 과잉으로 해가지고 전체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남아도는 이런 설비들을 해외 수출해서 인프라나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드는데 투자하려고 IAIIB를 만드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도 좀 태우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나라들의 돈을 태워서 그것을 펀드로 해가지고 중국이 자기 내부에 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중점이 그게 됐는데요. 과잉 생산 설비에서 쏟아져 나오는 중국산 상품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미국의 비판에 대해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이 중국의 투자득 아니냐라고 발끈했습니다. 자, 미국은요, 중국이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것보다 생산하는 능력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팔 수 있는 물건은 60%인데 중국이 생산하는 설비를 다 풀로 돌리면 100이 논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노동자들이나 여러 가지 임금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설비를 풀 가동함으로써 과잉 생산된 설비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넘치는 물건들, 중국 내에서 소화 안 되는 물건들을 세계로 뿌리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비판하니까 중국은 우리가 너희들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미국의 국채나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우리가 사주면서 미국의 위기를 넘게 한 게 아니냐라고 서로 지금 치고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요, 러우 지웨이 중국 재정부 장관은 베이징에서 개막된 이 대화에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겨냥한 비판을 자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우 부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언급하며 당시 전 세계가 중국을 상대로 박수를 치고 고마워했는데 이제 중국이 과잉 생산 문제로 세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말을 안 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미중 전략경제대화 모두 발언에서 중국의 거대한 과잉 생산품이 해외 시장에 헐값으로 팔려나가면서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이같이 맞받아친 겁니다. 자,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물건들이 세계 각 나라로 흘려 들어가서 그 나라의 국내 내수 제조업들을 거의 없애버렸죠. 미국에도 가서 보면 지방 도시까지 조그만한 지방의 카운티까지도 거기에 있는 각종 이 대형 할인점이나 슈퍼 이런 데 가면 전부 중국 물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뭐 가구를 만드는 공장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행태를 갖다가 미국이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러우 부장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유 기업의 공장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축하고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를 새로 짓는 등 천문학적 투자로 금융위기의 불길을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을 주지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진타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선도적인 역할에 힘입어 세계 경제를 다 태워버릴 기세이던 금융위기의 불길이 사그라졌는데 당시 새로 짓거나 증축한 시설에서 나오는 저가 생산물을 이제서 문제시하느냐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러 부장은 미국은 과잉 생산 설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는 루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단호하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 이 과잉 생산 설비를 전 세계로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AIIB도 그런 거에 해외 이 투자의 일환이죠. 근데 사실 중국이 금융위기 때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내부에 각종 도로, 터널, 뭐 건설, 뭐 다리 이런 거를 또 고속철 등을 짓기 시작한 것도 맞지만은 실질적으로요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 정부 대출을 통해서 뭐 공사 합동 이 합영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한마디로 과잉 생산 설비를 갖추어 왔습니다. 왜? 한마디로 민간이 이런 결정을 한다면 절대 과잉 생산 설비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은 중국의 이 은행에서 또 뭐 중국 정부에서 이런 어떤 각 성이나 각 어떤 중국 부서가 얼마만큼의 과잉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제대로 집계나 통계조차도 내지 않은 채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투자를 엄청나게 했죠. 지금 중국에 한번 보십시오. 한 개의 신도시 베드타운에 수천 채의 집이 지어졌는데 거기에 사람이 하나도 안 사는 시설, 더 나아가서 테마파크를 만들었는데 그대로 그냥 그 테마파크가 유령도시로 변한 거,
이런 것이 한두 개입니까? 곳곳에 중국 전역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뭐 중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을 살리려고 한 부분은 아니죠. 자,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도 중국 경제 성장 엔진의 재점화를 하기 위해서는 과잉생산 설비를 줄이는 작업이 선결돼야 된다는 대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미국의 지적이 나오니까 또 듣기 싫어서 둘이 발끈한 겁니다. 두 나라 간의 이런 설전은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의 저가 철강을 놓고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양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라고도 합니다. 최근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5월 27일 중국 철강 업체들이 해킹으로 입수한 정보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저가 공세를 폐했다고 하는 미국 US 스틸, 미국에서의 대표적인 철강 회사죠. 제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5월 17일 중국산 냉영 간판에 대해서 522%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적으로 US 스틸에 손을 들어주면서 중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후보인 트럼프와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도 미국의 육체 노동자들이 중국 저가 수입품 탓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중국을 성토해 왔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양대 대선 후보가 중국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각종 무역 기구들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에 나섰죠. 자, 중국 지도부가 과감하게 생산 설비를 통폐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 해외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설비 폐쇄가 지난 2002년 동북부 공장지대에서 분출된 근로자들의 파업을 다시 촉발할까봐 두려워한다. 철강과 석탄 부분의 구조조정으로 18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요, 과잉 설비를 절대로 구조조정하지 못합니다. 과잉 설비에서 과잉 생산이 되더라도 이걸 줄이게 되면 한마디로 농민공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몸뚱이 하나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인민폭동을 일으키겠죠. 밀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과잉설비,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한 40%는 줄여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줄인다면 현재 중국의 각종 공장에 거대한 생산기지화된 이 공장에 취업해 있는 수천만 명, 수억 명까지가 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